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시를 소개하게 된 안양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와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양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안양의 문화, 세 번째로 안양시에서 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네 번째로 과거와 현재의 안양시를 비교하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만큼 여러 산들과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개의 산들이 돋보이는데요. 바로 모락산, 광교산, 백운산, 관악산, 청계산, 삼성산, 그리고 수리산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안양의 3대 명산이라고도 불리는 관악산, 수리산, 그리고 삼성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높이 632m의 산으로 봉우리가 마치 삿갓을 닮았다 해서 관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관악산에는 바위봉우리가 많고 계곡이 깊어 산행의 재미를 한층 더 더해줍니다. 다음은 수리산입니다. 수리산은 높이 475m의 산으로 삼봉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처럼 생겼다 해서 수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수리산 전투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산입니다. 삼성산은 높이 480m의 산으로 새 스님이 절 지을 곳을 점쳤다라는 얘기가 삼성산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은 안양을 대표하는 하천이라고도 불리며 14세기부터 대천, 기탄이라는 여러 이름을 거쳐 근대에 이르러서야 안양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양천은 경기도 7개의 시와 서울시 7개의 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양천 유역내 인구는 약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안양시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가 이용되는 공원입니다. 근처에 안양사, 연보람, 산막사, 망해암 등의 고차례 관악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등산객이 이용하기도 하고, 계곡이 있어 여름에 가족 단위로 물놀이하러 많이 놀러 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인공폭포, 야외 무대, 전시관, 조문시설 등이 설치되어져 있고,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망대, 하늘다락방, 물고기 눈물 분수 등 곳곳에 국내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 52점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계곡과 산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으며 상류에 만들어진 수영댐에서 공급하는 맑은 물을 따라 산책을 즐기듯 산을 오르며 자연과 작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이며 우리나라 근대 건축계의 거장인 고 김중업 선생께서 설계한 김중업 건축박물관 또한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또한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1763년 가운데 치성간 열의 좌우에 보살을 새겨넣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시도유형 문화재 제94호인 산막사 마이산존불,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조세자 등의 용릉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1795년에 축조한 홍해 양식의 석교이며 시도유형 문화재 제38호인 만안교와 상세한 조직은 없어도 단아한 형태로서 조선연대가 뚜렷한 기증한 예이며 보물 제4호인 안양 준초사지 장간지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는 책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10개소의 시립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애 주기별 독서 진행책을 마련함으로써 전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량에 기여하고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이시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양시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전거 사업입니다. 이 자전거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에 동참하고 녹색 생활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차도 위주의 도로 체계로 인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과도한 에너지 소비, 심각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이용을 통한 시민의 생활 편익 및 건강 증진, 그리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두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로 시민 편의 증진 및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이용의 편리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만족하는 자전거 정책 도입 및 실생활에 효과적이고 유익한 각종 자전거 정책 도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 세 가지 나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입니다. 바이크 앤 라이드 시스템으로 대중교통역이나 정류소에 자전거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바이크 시스템. 이것은 자전거를 기차, 버스, 전철에 실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자전거 수송 서비스를 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덴마크가 있습니다. 1996년 코펜하겐시는 15년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우선 정책을 수립했고 1999년부터 시내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표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코펜하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35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파리 자전거 공유 대여 제도인 벨리브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전거를 구입한 뒤 시민들에게 싼 이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거주시설의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를 부착되어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평촌과 안양천의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안양, 특히 평촌의 1980년대 모습입니다. 저기 있는 밭과 농촌의 모습을 보면 아는 것처럼 저 당시에는 전공업화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그런 건물보다는 논이나 밭 등 좀 더 농사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위주의 경제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주 생산품이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1982년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현재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모습은 평촌의 2020년대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 평촌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계획되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이곳은 학원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학원가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만큼 여기는 학원을 중심으로 주거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원이 보통 밤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10시에 차를 타고 오시면 이동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인데요. 안양천은 과거에 현재와 다르게 굉장히 오염이 심했습니다. 이 당시 안양시의 특징으로는 심각한 악취와 녹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는 수원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양천의 경우 보통 주거시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이 안양천에는 그 냄새 때문에 벌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에 밤 10시나 그 시간대쯤에는 모기나 벌레들 때문에 이동이 힘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떻게 안양천이 현재의 모습으로 되돌려졌나인데요. 안양시는 안양천을 현재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총 3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 약속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단체 5개와 안양시의 상태를 계속 보고하고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양천은 지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천 살리기 10년 종합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인데요. 1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양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의 봉사와 노력입니다. 쓰레기 청소 등을 시민들이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 자체와 또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안양천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생태 체험관인데요. 현재 안양천은 어류 27종과 조류 65종이 서식하는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이나 이 안양천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 궁금하다면 안양천 생태 체험관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양의 안양시를 소개합니다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